자리고 옷도 잠옷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잠만 자고 있어. 응? 했던 거 아니에요? 90번이야? 가구 배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 실천편밖에 없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었나? 데자뷰 아니야? 데자뷰? 대작은 아닌데. (88번에) 88번에 뭐랑 뭐가 같다고? 2번이랑 4번한테 아, 헐. 아, 땡큐. 몰랐지? 자, 84번으로 가봅시다. 자, 84번 아니죠? 86번이죠? 그 디자인을 확실히 맡기니까 가독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잘못이었어. 디자인 애초부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 자, 86번 봤더니 제시문을 일단 볼게. 첫 번째 것입니다. anxiety, 불안함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that이야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유산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Long before, 오래전 어떠한 기록된 인간의 역사 그 이전에 오래전에 아주 먼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살았는데 어떤 세상에 살았냐면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죠. 그것들은 바로 뭐냐면 포식자들도 있었을 테고 배고픔, 독이 있는 식물, 익숙하지 않은 이웃들, 그치? 이건 아마 이제 뭐 동물들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 질병, 익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소재는 뭡니까? 소재는 불안이죠, 불안. 네. 자, 불안을 이해하려면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불안은 뭐다? 좋습니다. 생물학적 유산이다. 생물학적 유산이란 진화 과정을 통해 남은 결과물이다, 이런 소리인데, 일단 여기까지를 A라고 할게요. A. 소재는 불안입니다. 불안. 자, 불안은 뭐다? 생물학적 유산. 자, 이게 왜 생물학적 유산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뒤에서. 그러면서 아주 먼 옛날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제 A냐, B냐, C냐 요거를 이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A에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러한 cautiousness, 조심성은, 자, 제시문에 조심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안 되죠. B는 단서가 뭐예요? 좋습니다. those qualities, 그와 같은 자질들, 제시문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C가 되는 거예요. C에서 it was 가로치고 that 가로치고, 자, 강조구문을 쓰고 있는데 in the face of, 뭐뭐의 직면에서, 이러한 위험들의 직면에서, 그렇죠. these dangers가 가리킬 만한 내용이 제시문에 정확하게 있었고, 인간의 마음이 진화를 했답니다. 즉 자질들인데요, 어떤 자질들이냐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질들이 바로 어떤 자질들이었냐면 that evolution bred into us. 자, 이때 bred는 breed의 과거형이겠지. breed가 뭐야? breed는 사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육하다. 여기서는 사육하다, 여기서 문맥상 가르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가르치다. 그래서 진화가 가르쳤던 것인데요,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로서, 인간이란 존재의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런 특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as는 앞에 있는 us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라는 인간에게 가르쳤던 자질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B. 자, 계속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고, 어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질들이 생겨났다라고 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지금 이런 건 당연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과거 인류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진 적이 많아서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아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밖에 이제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자질들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A냐 B냐 요걸 이제 고민해 보면 됩니다. 자, C 다음에 A였어요, B였어요? 명시적 단서라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qualities가 있었으면 그 다음 those qualities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와 같은 자질들이 amounted 되었는데요. amount to 밑줄. 그래서 amount to란 소리는 쌓여서 결국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뭐가 되다. 그와 같은 자질들이 결국 쌓여서 단순하게도 다양한 형태의 caution, 조심성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protective,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은 반드시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C. 자, 이러한 자질들이 이제 나중에 발달해서 뭐가 되었냐면 바로 조심성이 되었대요. 그리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내용 A, 이러한 조심성이, 그래서 this cautiousness로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이제 B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A로 마지막 가면서 이러한 조심성이 남아있는데요. Our present psychological makeup, 우리의 현재 심리적 구성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In the form of, 뭐의 형태로서 some of our deepest hatreds and fears, 뭔가 깊은 곳에 있는 증오와 두려움의 형태로서 남아있대요. 현재 이건 진짜 죽어도 싫은 것들이 있어요. 진짜 죽어도 싫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진화를 거쳐서 생존을 위해서 피하고 싶은 것들인 거지. 이러한 두려움들은 adaptive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그것들은 실제로 살아남았대요. 이런 두려움들이 survival instinct 면에 여기까지지. 살아남은 본능들인데요. left over from primitive era, 원시 시대로부터 남겨진 살아남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잘 변형이 되고 오늘날까지 잘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adaptive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D.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심리적 구성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인 유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였었죠. 그래서 요 글은 주제를 초반에 던지고 이게 왜 이런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별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고 이 소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네. 됐습니까? 어제 또 무한도전, 너는 못 보지? 무한도전 보니까 그 놀이기구 나오더라고. 봤어요? 기사로 봤는데. 진짜 대박이더라고. 나중에 꼭 거기 가보고 싶어. 그 LA에 있는 무슨 롤러코스터 테마파크가 있대. 그래서 거기에 진짜 그 화면으로만 보는데도 진짜 짜릿하더라고. 사실 여자친구가 나와서 더 재밌었어요. 되게 이쁘더라고.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어떤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88번으로 가세요. 나중에 대학 가면은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세요. 그래서 인천에 월미도 가본 사람 있어요? 월미도 바이킹이 유명하잖아. 그래서 가서 타보면 그 인천 월미도 바이킹이 불법으로 운영된대요. 원래 바이킹 그 적정 각도가 있대. 법으로 정해져 있대. 이게 몰랐는데 근데 이거를 넘겨가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안전사고가 지금 벌써 한 3번 났대. 바이킹이 선생님이 가서 한번 타봤거든. 근데 나 그때 탈 때도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원래 바이킹 이렇게 설계가 안 됐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땅이 보여. 땅이 당연히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아무튼 되게 좀 허술하면서 되게 무서워. 그 안전바가 일단 들린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안전바 당연히 들려요. 당연히 들리고, 뭐가 있냐면 간이로 이렇게 벨트 같은 거 해놨더라고. 그 낙하산 벨트 같이 떨어지지 말라고 간이로 해놨어. 그것도 되게 허술하게. 그거 해야만 살 수 있어. 진짜로 끝까지 딱 올라가면은 이렇게 원래 앉아 있잖아. 근데 이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몸이 서 이렇게 몸이 서 엉덩이가 떠. 근데 또 안전바는 들려 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뉴스 기사 보니까 이거 안 하고 타가지고 앞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앞 좌석으로 떨어졌대. 되게 신기하더라고. 떨어지면 나는 그냥 여기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 나 앞좌석으로 딱 떨어져서. 그래서 진짜 극한의 뭔가를 맛볼 수 있어. 재밌어. 친구들 한 번씩 가보세요. 88번으로 갑니다. 88번은 일단은 그 답이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은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을 수 없대요. 만약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말이죠. 당신의 이웃들과 뭐에 대해서 문제인데 상호 간의 이익 혹은 관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는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 했는데 바로 잡혀갔어.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당황해요. 그러면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enduring interest, 지속이 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민주주의에. 이 사람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요, prescient 밑에 나와있죠, 선견지명이 있었는데요, 뭐 하는 것에 있어서 위험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뭐의 위험이냐면 집중되어진 권력의 위험이죠. 이것은 기업에서건 정치적 지도자에게서건 배타적으로 정치적인 집단에 있어서건 일단 권력이 독점이 되면 문제가 항상 생긴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A. 소재는 뭐예요? 소재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알겠죠? 두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의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이 있죠. 뭐야? 검찰입니다. 검찰에 어마어마한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부패가 항상 심하지, 검찰이.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기사 보니까 검찰이 부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뉴스 한번 찾아보면 요즘에 검찰들이 막 넥센 회사 알아? 넥슨이지, 넥슨. 그치? 넥슨 주식을 또 뭐 어떻게 막 해주고, 아무튼 난리 났습니다. 딸이 동갑인데 민사고문이에요. 아, 너네랑 동갑이라고? 넥슨 회장 딸이? 그러니까 회장이 아니라 그 검사 딸이 저 근처 나왔는데 돈 자랑 엄청 하고 다녔어요. 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는 친구. 아, 친구의 친구? 홍만표? 뭐였지? 진경준. 아, 진경준 검사장.
아, 검사장 딸이었어요? 좋겠다. 아무튼 이렇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참여죠.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시민들의 이런 참여가 바로 What had made American Revolution possible? 바로 미국 혁명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고요. 이때 made와 given이 병렬 구조가 되면서 New Republic, 그 새로운 공화국의 vitality는 활력이죠. 활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민주주의에 활력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까?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단 상식선에서 1번 중계된 참여. 민주주의는 중계된 참여가 아니라는 걸 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수동적인 참여, 직접적인 참여 중에서 이제 직접적인 참여였었는데 단서는 뒤에 나옵니다. 볼게요. 그와 같은 참여 없이도 The Republic, 그와 같은 참여가 없었더라면 그 공화국은 아마 없어지고 말겠죠. 결국에 여기까지 보자. 결국에 그는 뭐에 대한 필요를 알고 있었냐면, 자, 국가가 to be subdivided into was, was라고 하는 단위로 세분화되어져야 할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was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단위인데요, 이건 너무나도 작아서,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A에는 이제 3번이냐 5번이냐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였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주고 B라고 합시다. B.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해야 되고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되고. 방금 읽었던 내용에 뭐가 있었어요?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있어야 어떻다? 바로 활력이 생긴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was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representatives, 대표인들입니다. 각각의 word에 있어서의 대표인들은, word는 실제로 이제 구라는 뜻이죠. 구. in the capital, 수도에 있는 이 word의 대표인들은 뭐 해야 하냐면 바로 시민들에 대해서 빈칸이어야 한대요. organized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빈칸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대표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출하거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 대표인들은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5번이 여기 답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서 활발한 민주주의란 지역에서 행해지는 활발한 민주주의는 그 다음에 제공하는데요, 능동적인 기본 단위를 제공합니다. 민주적인 어떤 생명에 대한 그 공화국의 그런 종류의 참여와 함께 이 공화국은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를 C. 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냐면, word라고 하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정치를 세분화시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활력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뭐 지방자치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지방자치제도 요즘에 되게 말이 많아요. 그 지방자치제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도시가 6개밖에 없대요, 전국에.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적자.
그 6개 도시가 수원, 서울 포함, 서울, 수원, 용인, 성남. 나머지 2개는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 도시들만 이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거야. 세금을 걷어서. 그 주민세라고 있어요. 나중에 돈을 벌면 주민세라고 해서 그 우리 지방자치제에 따로 돈을 내요. 그럼 그게 모여서 지방자치제도가 굴러가는데 이 6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적자래요. 그래서 실제로 성남시가 제일 많대요. 성남시가 이제 분당이 있어가지고 수입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00억을 성남시에 1,000억을 다른 그 시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남 시민들이 뿔이 났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물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지방 내에서 이제 해결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90번은 이거 풀어봤어요? 90번? 지연이 데자부인 것으로. 이거 유형편에 있었나? 여기?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수 있죠. 요거는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답만 체크하고 바로 넘길게요. 답이 몇 번이었어? 네, 4번이었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 보면은 그 관리자가 직원들의 어떤 책상이나 가구를 옮겨놨어요. 지 맘대로. 그랬더니 직원들이 진짜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자가 직원들을 모아서 야, 그러면 추천을 한번 해봐. 너네 생각할 때 한번 추천을 한번 줘 라고 했다는 거죠. 사무실이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치될 수 있을지.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직원들도 똑같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구를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갖다 놨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번에는 그들이 직접 내놓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편안함을 느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맞고 남의 생각은 틀렸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역설적으로 한 거죠. 오케이? 어차피 똑같은 생각을 할 거면서 왜 다시 옮겨놨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들어가야 여기서는 4번 뒤에 있는 so와 연결이 되면서 앞문장과 관계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혹시 틀린 친구들 다시 한번 해설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92번, 94번, 96번. 자, 요 세 문제 풀어봅니다.
됐어? 자, 마무리 해봅시다. 자, 질문 하나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92번 92번이죠? 네. 요거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자, 맞았다. 먼저 보세요. 요 빈칸은 좀 함정이 있었습니다. 함정이 있었는데, 함정이 뭐였었냐면, 일단은 통념의 빈칸을 뚫어놨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이제 주제잖아요, 실제로. 이 글의 주제는 수학이란 학교에서 좀 축적되는 과목, 역사를 좀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통념의 빈칸이 뚫리면서 주제를 반대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물론 통념의 빈칸이 뚫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요. as 여기 이리시 생략되지, 가르쳐지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이 수학이라는 것은 인식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중학생들에 의해서 뭐로서 인식이 되냐면 이런 과목으로서 인식이 됩니다. 자, 이제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바로 빈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데, that has to be learned. 어떤 모든 것이냐면 학습이 되어야 하는, 그 과목에 있어서 학습이 되어야 하는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his task, 선생님의 일은 전달하는 건데요. 그러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A. 자, 요즘 학교에서의 수학 과목입니다. 요즘 수학이라는 과목은 빈칸이더라. 그리고 선생님이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더라. 그치?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요, 이해입니다. 뭐가 이해냐면 수학적 창조 과정의 이해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는, 그리고 of age old, 선조들이 grappling with, 고민을 했는데 수학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는요, 그래서 이때 of가, 뒤에 있는 이 of가 병렬구조가 되죠. 이것들이 완전히 lost, 빠져있고 사라져 있습니다. 수학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수학은 폐쇄된 과목이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선생님의 마음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결정하는데요, 정답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B. 자, 그래서 요즘 수학 과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 수학 과목은 폐쇄적이다. 이거 헷갈린다. 아인가 그런가? 아이. 맞아요. 구나. 폐쇄적이다. 공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폐쇄적이다. 또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역시나 이제 선생님이 중심적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나 해로운데요. Mathematics teaching,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특히나 해로워요. 뭐보다요? 가르치는 건데요, 교육인데요, 대부분의 다른 과학에 있어서의 교육보다 이러는 건 더 수학에서 문제입니다. 선생님 중심의 이런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은요. 수학은 말이죠, 원래는 뭐예요? 축적이 되는 과목이라고요. 좀 더 자세히 말해서 대부분의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내용, 그리고 이 과정 둘 다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런 과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축적이 되는 과목이다. 학생들을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의 일부에 노출시켜주는 것이 바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잠재력? 그 과목을 재밌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휴머나이즈 하다라는 소리는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학생들에게 좀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C가 되고요. C는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축적이 되는 과목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오늘날 수학의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수학의 참된 모습이지.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요즘 수학 과정에 대한, 수학 과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중심이고 폐쇄적이고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축적의 과목이다. 2번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목이다. 3번은 실생활에서 실용적이지 않은 과목이다. 4번은 인류에게 귀중하지 않은 과목이다. 답은 5번이었었죠. 역사가 결여되어 있는, 그죠? 이런 과목으로서 취급을 받더라.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었지.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 이어서 할게. 하라고 나오면 되는 거 됐어? 비연계 듣는 사람 누구니? 비연계 시즌 1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즌 1 보상은 다 끝났어요. 시즌 1 네? 시즌으로 있었어요. 네, 시즌이에요. 네, 시즌 2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죠. 시즌 1 보상은 태블릿 PC였고요. 시즌 2는 그 두 명에게 줘요. 그 탑3 성적을 3번 찍었다. 그러면 이제 탑3 성적을 3번 찍었다. 혹은 성적 향상 폭이 가장 크다. 슬럼프 극복 칭찬해줍니다. 칭찬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받았어요? 그 아이디 FF 진짜 태블릿이었어요? 네, 뭐요? 태블릿 쓸만한 태블릿. 헐.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 안 되죠. 아이패드 하면 안 됩니다. 아이패드 하면 아이패드 왜? 아이패드 엄청 비싸더라고. 60얼마네. 아이패드보다 싸고 좋은 게 엄청 많더만. 난 몰랐어. 아무튼 그래서 시즌 2는 두 명에게, 한 명은 그 사장님 이어폰 알아요? 보스. 아재 개그 이해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어폰, 대학교 가서 좀 잘 쓸 것들을 좀 줄게. 또 받고 싶은 거 있어요? 말만 해. 상품권은 돈이잖아. 돈 말고. 아무튼 생각해서 너네가 그거라도 보고
그거라도 보고 좀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쌤들 단체로 구입하신 거예요? 학원에서 구입한 거예요. 학원에서. 선풍기 잘 쓰고. 선풍기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안 받은 친구들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왠지 여름이 다 가서 좋은데? 좋다고? 입춘이 지났죠? 입추가 지났죠? 입추. 지구온난화 때문에.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 근데?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노트북? 근데 노트북도 막 좋은 거, 막 이쁜 거 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맥북 이런 거.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좋네. 보조 배터리. 좋아, 보조 배터리. 좋아.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게 그 체력 아닌가. 술을 먹고 견딜 수 있는 체력. 앨범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앨범? 무슨 앨범? 그냥 음악? CD? 오케이, 알겠어요. CD를 선생님이 직접 좋아하는 음악들을 넣어서 직접 넣어가지고 김광석부터 시작해. 트랙 1 김광석. 인정. 다행이다. 이거는 10개 넣어가지고. 자, 94번으로 갑시다. 94번은 역시 이제 순서별이었는데, 자, 일단 제시문 봤더니 방식 때문이래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 때문에 not only 우리는 뭐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도치돼 있지? 이따금씩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때는 벗이 생략되면서 이렇게 컴마가 찍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대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뉴스 보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소재는 뭐예요? 소재. 좋습니다. 정보. 좋아요. 또 정보를, 그렇죠. 정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정보 중에서도 어떤 정보? 부정확한 정보. 이게 이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실제로는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A. 자, 부정확한 정보가 이제 소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어떻더라? 실제로 필요할 때가 있더라. 이제 어디에서 필요한지는 뒤에 읽어보면 알겠죠. 특히나 이제 뉴스를 보도하는 데에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뭐로 먼저 가야 될까요? 그쵸. 자, A로 먼저 가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A, B 이렇게는 연결이 되는데 이제 C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B가 먼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부분이 이제 A,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요. 실제로 제시문에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C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순서 배열에서는 항상 포괄적인 내용이 먼저,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나 사례가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내용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C로 가서
뉴스 미디어가요, 목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뭐 하는 것을?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하대요. as important. 똑같이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이때 as는 뒤에 여기 as가 생략이 되어 있죠. as 바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요게 이제 뒤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대리아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들이 정보를 빠르게 받아야 된다는 것도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인데요, 너무 늦은 정확한 정보는 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뉴스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합시다. B. 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뉴스 보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확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더라? 신속한 게 일단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네이버 기사에 갑자기 설현하고 지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봐. 누가 보겠어, 그치? 뒷북 장난 아니네, 모르겠지. 이렇게? 일단 던지는 거, 신속이 중요한 거죠. 되게 웃긴 게, 그런 연예인 기사 보면 되게 말도 안 되게 섭섭하더라고. 설현한테 왠지 섭섭하더라고. 이런 감정이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좀 섭섭했어요. 지코 팬 있어요, 지코 팬? 지코는 너무 좀 껄렁껄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난 솔직히 음악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설현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일단 신속한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로 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언론인이 있는데요, 이 언론인은 기차 충돌 사건을 다루고 있는 언론인입니다. 이 언론인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경찰서장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dead-이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There are 60 people dead. 60명의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앰뷸런스 서장은요, 앰뷸런스의 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58명이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병원은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숫자가 59라고 말합니다. What should the journalist report? 무엇을 언론인은 보도해야 될까요? That a number of people were killed.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쳤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should he or she, 그 기자는 선택해야 할까요? 숫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try to confirm, 확인시켜야 될까요? Which is right later on. 무엇이, 어느 것이 맞은지를 나중에. 그래서 여기까지를 C라고 하고, 자, 다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한 기자가 기차 추돌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상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59건, 58이건, 60이건 어떤 한 숫자를 정해서 미리 보도를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지. 자, 물론 말입니다. It might be 몇 주 정도가 바로 최종 사상자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필요할 거예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여기서 이제 뉴스를 읽는 사람들이 되겠지, 내가 생각하기에 더 선호할 거랍니다. 뭐를? 대략적인 숫자를 아는 것을 더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숫자를 아는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숫자를. 뭐보다는 궁금해하는데요, 병렬 구조가 되죠. What range a number of deaths came into, 어떤 범주에 많은 사상자들이 들어가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일단은 대략적인 숫자라도 먼저 알고 싶어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D. 자, 결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보는 뭐예요? 이번엔 기차 추돌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뭐 약 58명의 사상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실 나중에 수정하는 게 더 낫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제 뉴스 보도에서의 뭐 언론에 관한 이야기고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건 이거죠. 뉴스 보도에서 이런 부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치? 왜? 신속한 정보가 일단 더 중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가 가끔씩은 필요하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넘겨서 여기까지 내가 풀려고 했었지? 그치? 자, 역시 이제 순서별 문제인데요. 제시문 한번 볼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ensure the development of broad range ideas 여기까지 확보하는 건데요. 발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뭐에? 폭넓은 범주의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키는 걸 보장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for senior managers 좀 연륜이 있는 관리자분들이 engage 참여하는 건데요. 능동적으로 뭐와 함께 junior management 이제 막 신입 관리 부서의 사람들과 그리고 frontline personnel 이제 전방에 있는 이 직원들과 함께 좀 능동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이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를 A라고 합시다. A. 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좀 연세가 있으신 혹은 좀 선배 매니저들이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주니어 매니지먼트와 함께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의견을 토론해 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매니저들이 주니어 매니저들과 함께 하는 거죠. 자, A의 단서는 A는 이런 말 합니다. 언제냐면 회사의 CEO가 시간을 낼 때요. 낮은 수준의 전략 세션에 있어서 그리고 solicit 간청하고 기록하는데 주니어 직원들의 개념들을 기록을 할 때. 자, 명시적인 단서는 없었어요. B는 he then asks. 자, 여기 he가 있었죠. 자, 여기 he로 가리킬 만한 내용이 제시문에 없습니다. 오케이? 없죠. 그래서 B는 일단은 패스. C는 회의에 있어서 자, 그러면서 한 글로벌 커피 회사의 CEO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이제 명시적인 단서는 없었는데, 자, A에 여기 한 밑줄 쳐보자. 컴퍼니 CEO 밑줄. 그리고 Senior Managers 밑줄. 자, 그리고 he의 밑줄. 자, 물론 이제 명시적인 단서가 없어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지만, 하지만
포괄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매니저스의 제너럴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 중에 그 다음 제너럴한 것을 적습니다. 뭐요? 그렇죠. A는 한 회사의 이제 CEO가 되겠죠. 자, 한 회사의 CEO 중에서도 이제 커피 회사의 CEO.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CEO